네, 시장이 연말연시를 맞이하면서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다행스럽게도 95,000달러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름 알트들도 그에 맞춘 흐름을 보여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올해 연말 종가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만들어 줄 것인가, 상당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겠죠. 9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부근까지 안정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이제 알트 시즌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층 더 고조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여기서 조금 더 빠지면서 9만 달러 밑으로 리테스트를 하게 되면 알트들 역시 줄줄이 무너지는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일 가능성, 여러 가지 전망들이 상당히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전망들을 가지고 내 전략을 세우기가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차분하게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오른 73을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빠져주면서 58%대 아래로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도미넌스가 조금 더 빠져주고 가격은 95,000달러에서 10만 달러 부근에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딱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석가 젤레, 비트코인 컵앤핸들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목표는 14만 달러다. 앞으로 3개월 안에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나는 2025년 대응할 준비가 됐다라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년 전망을 직접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이렇다 저렇다 참 말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 내년 비트코인은 35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사인 블랙록의 덤핑으로 고래들이 10만 달러 아래 가격에서 비트코인을 매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결국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해서 매집할 것이다. 나는 개인 지갑 안에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소유한 비트코인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11월 기준으로 총 비트코인 73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밝힌 상태고, 1년 뒤까지 100개를 만들겠다. 비트코인 100개로 보유량을 늘리겠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100개 상당하죠. 이미 70개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비트코인 빠돌이스러운 멘트를 하는 이유, 그런 배경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양반은 지금 개인 지갑 안에다가 콜드 월렛에다가 따로 보관을 하면서 중장기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도 꽤나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강세장에 대한 정서가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콜드 월렛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경우가 좀 는 것 같은데, 저희 채널은 이 디센트 월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콜드 월렛은 내가 콜드 월렛이 필요한지부터 먼저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이거 굳이 필요 없는데 살 필요는 없는 거고, 내가 콜드 월렛에다가 내 지갑, 내 금고에다가 직접 보관하겠다, 그런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시면서 디센트가 됐든 레저가 됐든 종류 되게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고 한국어로 아무 때나 전화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 디자인은 굉장히 투박합니다. 레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화려한데 디센트는 디자인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우리나라 기업이고, 아직까지는 디센트의 기술력 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콜드 월렛이 필요하다 싶으신 분들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 지금 디센트에서 1월 초까지 에어드랍 이벤트까지 함께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격 지금 50% 할인 행사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 같은 경우에는 꽤나 전폭적인 숫자를 제시합니다. 각국 정부의 통화 공급 확대로 인해서 비트코인은 1년 안에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에다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정부가 완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법정 화폐가 새로 찍혀 나올 것이다. 이번 암호화폐 강세장은 아마도 2026년, 2027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 시가총액은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강세장은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1년 안에 100만 달러가 도달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전폭적인 숫자이고 대부분의 자산 운용사들도 100만 달러 도달 시점은 2030년 전후 그 언저리 어느 시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아서 헤이즈 같은 사람이 1년 안에 100만 달러를 얘기하니까 조금 이거 뭐지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시기에는 가능할 수 있겠죠. 특히나 미국에서 전략 준비 자산으로 지정을 한다라면 실질적인 액션이 나와준다라면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이 100만 달러,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상징적인 숫자에 도달하는 그런 시간에 있어서 가속도가 생길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100만 달러 얘기를 지금 1년 데드라인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뭐지? 뭘 지금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단순히 준비자산 플러스 통화정책 완화 이것만 가지고 100만 달러를 얘기하기에는 이게 워낙 또 빡센 숫자이긴 한데 아무튼 아서 헤이즈 같은 나름의 그래도 한때는 이 시장의 어떤 예언자라고도 불렸던 그런 인물이 지금 1년 안에 그러니까 내년에 100만 달러 가능하다 이런 얘기까지 전폭적인 얘기가 지금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놓고 이런 전망들이 크게 엇갈리다 보니까 폭등한다 폭락한다 이렇게 지금 크게 엇갈리잖아요. 상당히 어수선하게 느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서 헤이즈 정도의 나름의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반데포페, 약세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비트코인은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 기술 발전과 ETF를 통해서 추가된 새로운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번 주기는 더 길어질 것이다. 어쨌든 아직 유포리아, 이 환희 단계에는 도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에 비트코인이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과연 이번에 이 4년 반감기 주기가 고스란히 반복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반감기 패턴에 따라서 내년 9월이나 10월 어느 시점에 이번 사이클 고점이 만들어지고 약세장으로 전환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있다는 것도 흥미진진하게 느껴지는 포인트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상징되는 기관 자금들이 지금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기 주기 자체가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반대포페 아저씨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과연 내년 1년 동안 어떤 흐름으로 시장이 형성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스탁머니 리잘드, 반감기 이후 몇 년은 보통 강세를 보인다. 엉망진창이었던 2021년에도 135% 수익률을 확인했다. 지금은 지속적인 대량 채택과 공급 충격, 이런 많은 촉매제가 있다. 그래서 2025년은 강세가 이어질 것이다. 최고 가격은 25만 달러에서 3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25만 달러도 워낙 큰 숫자여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아직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조정의 당면이지 지금 이렇게 또 조정 살짝 10% 수준 조정 나왔다고 약세장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지금까지의 시장의 어떤 패턴과 생리에 어긋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크립토 블랙,
탑 10을 제외한 알트코인 시총 12시간 차트를 통해서 명확한 조정 지금 발생했고 어떤 패턴이라고 부르든 더 높이 올라갈 것이다. 1차 목표는 5,650억 달러, 2차 목표는 8천억 달러 수준이 될 것이다.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알트들 돈 몰려 들어올 거고 그렇게 가격 반등 나올 거야. 이런 굉장히 긍정적인 알트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플래그 나왔다라는 거죠. 이전처럼 이번에도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크 데이비스, 암호화폐 시장은 시총 10조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3조 4천억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10조 달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사이즈가 커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벌써 비트코인이 사우디 아람코보다 시총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특히 진짜 이슈는 아직 안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당선이라는 어마무시한 이런 이벤트가 벌어지긴 했지만 미국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책적으로 크립토 산업을 백업할지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내년 한 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큰 재료들이 의회와 행정부에서 와방 쏟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차팅가의 XRP 얘기하고 있어요. 참을성 없는 XRP 홀더들이 차트를 보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다음 단계가 펼쳐지면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폭등이 나왔는데 그거 다 까먹고 조정 살짝 나왔다고 이제 불평불만하면서 왜 안 가냐, XRP 또 죽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개인적으로는 되게 참을성이 없다라고 여기서는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멍청한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정도로 지금 0.6달러짜리가 3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2.1달러대에서 리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엄청난 이런 상황 한 번 더 반복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렇게 또 하락서기가 나와주니까 괜히 또 한 번 더 생각이가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크 디펜더, 디펜더 아저씨가 굉장히 담백하고 드라이한 얘기를 잘해서 이 객관성에 있어서는 정말 꼭 XRP 분석가가 아니더라도 전체 암호화폐 분석가 중에서 이 객관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거의 최고 수준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되게 전폭적인 얘기를 합니다. 일간 차트를 통해서 두 번째 불플래그 패턴의 목표 5.85달러가 될 것이고 이후에 10.1979달러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 피보나치 목표는 18.22달러와 36달러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이번 사이클 얘기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이후 상황이 될 것 같고 여기까지는 지금 피보나치 타겟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표시를 해놓으니까 내년 한 해 동안 뭔가가 적어도 10달러 언저리 여기 정도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소송 종료와 어떤 IPO 이슈, XRP 현물 ETF 이슈 이런 재료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재료 자체가 이런 임팩트가 워낙 큰 것들이 지금 대기 호재로서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까지 나름 백업을 해주는 그런 전망이 나오는 게 아닌가. 특히 다크 디펜더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더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불, XRP가 2017년 3월의 패턴을 따른다라면 이제 내일 하락서기를 돌파할 것이다. 1월 19일에 5.6달러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나름 또 단기 전폭적인 전망을 얘기합니다. 1월 19일이라 함은 트럼프 취임식 하루 전날 트럼프 취임을 통해서 새로운 SEC 리더십이 구성이 되면 XRP, 리플 소송이 자연스럽게 종료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깔고 급등세가 나와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꽤나 전폭적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취임식을 놓고
뭐 증시도 그렇고 증시 지금 난리잖아요. 미국 증시 난리고 크립토 시장도 한바탕 난리 치른 뒤에 지금 조정 양상이기 때문에 취임식 전후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말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셀더 뉴스 이벤트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바라보고는 있는데 이게 또 뭐 시장 마켓 메이커들이 어떤 짓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측이 좀 어렵은 상황이죠. 어렵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이렇게 또 전폭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경우도 왕왕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셀더 뉴스 이벤트가 된다라면 조금 더 의미 있는 조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셔도 뭐 괜찮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TH트레이더 앨런 아저씨는 도치코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간 차트를 통해서 스피닝 탑 캔들, 팽이 모양의 스피닝 탑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미 바닥 찍은 거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RSI에서도 지지세가 나와서 매수세가 붙어주고 있고 이건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사실 하루 이틀 사이 지금 흐름을 보면 도치가 비트코인 대비 받아주는 지금 느낌을 갖게 만들죠. 고래들 빡세게 움직여주고 있고 개미들도 지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도치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가. 항상 스피닝 탑, 이 팽이 모양의 캔들이 나와주면 급등세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치 같은 경우에도 이제 트럼프, 일론 머스크 연관 종목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지지세가 나와주는 것도 뭐 그런 정치적인 연관성으로 인한 결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흐름을 펼쳐낼 것인가 상당히 궁금한 그런 지점입니다. 포브스가 올해 탑10 수익률을 보인 종목들을 정리를 했더라고요. 기사 제목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어 돌파했는데도 베스트 퍼포밍을 보인 크립토 커런시는 비트코인이 아니었어 라고 제목을 달면서 1등부터 10등까지 탑10을 정리했는데 와 1등 페페 대단하죠 정말. 정말 민코인 대단한 한 해였습니다. 페페가 1570.7% 수익률을 보여줬고 수이, 도치, XRP, 헤데라 해시그래프, 스텔라, 톤코인, 트론, 시바, 비트코인 민코인이 지금 3개나 들어가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게 느껴지고 주요 종목들 가운데는 XRP 특히 수위가 어마어마했죠. 수위가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워낙 지금 하반기 들어서 폭등세가 지금 나와준 종목인데 내년까지 차세대 솔라나라는 어떤 표현도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될지가 좀 궁금하고 XRP 앞서 짚어본 그런 대기성 호재들로 인해서 여전히 기대감이 조금 더 강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 헤드라 해시그래프 ETF까지 지금 신청서가 제출이 된 상황 스텔라 XRP랑 같은 흐름 방향성을 보여주는 나름의 그런 모습이 또 있고 트론 참 재밌어요. 트론이 그런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진짜 빨라요. 바로바로 송금이 돼서 거의 XRP나 트론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어떤 디파이 혁신의 나름의 또 캐릭터가 있는 종목이죠. 이게 저스틴 선이 또 국내에서는 뭐 아가리 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트론도 나름 써보면은 트론은 트론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시바이누 민코인 대장급 역할도 이렇게 또 퍼포먼스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비트코인 그래도 비트코인이 135.9%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람들이 간혹 이런 수익률 자체를 조금 간과하거나 너무 당연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엄청납니다. 어쨌든 포브스가 이런 식의 기사를 올렸다라는 것도 재밌고 과연 내년 한 해 동안은 어떤 식의 퍼포먼스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펼쳐지게 될 것인가. 민코인도 있지만 결국에는 유틸리티적인 특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또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틸리티적인 강점에 방점을 찍고 싶으신 경우라면 뭐 디파이, RWA, AI 이런 선명한 테마들 있잖아요. 선명한 테마들 중심으로 리서치를 해보시면은 분명히
내년 전략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애쉬크립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악재들 속에서 살아남았다. 비트코인은 69,000달러 찍고 15,400달러까지 폭락을 했었고 테라 루나 사태, 3에로 캐피털과 셀시우스, 보이전 파산까지 해버렸고 USDC 디패깅에다가 창펑자원은 구속까지 됐다가 석방이 되는 그런 시간까지 지났다. SEC의 지랄맞은 집행규제가 있었고 2년 동안 무려 약세장이 이어졌다. 이런 엄청난 악재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강세장 초입이야. 내년에 더 좋을 거야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 참 의미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잖아요. 1월 11일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해서 시장의 생리 자체가 바뀌었고 XRP의 또 폭등 이런 걸 통해서 알트 대장으로서의 또 XRP, 솔라나 이런 종목들의 어떤 퍼포먼스도 굉장히 선명했었고 과연 이런 엄청난 악재들이 지나간 그런 상황에서 맞이하게 되는 이런 강세장 과연 내년에는 어떻게 이어지게 될 것인가 다들 전략들 잘 세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